안녕하세요. 이현행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 상황이 매우 나쁘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외적으로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제 쓰나미가 닥쳐올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이 굉장히 지금 혼란 상황이잖아요. 이런 혼란 상황이 쉽게 가라앉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이게 설사 이게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난다 해도 어느 한쪽에서 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내부적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그 정책 담당자들이 그래도 경제 정책관에서는 그래도 좀 올바른 그런 대책을 내세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호라는 이 거대한 함선을 이끌고 가는 그 선장이 현재 부재한 이러한 상태에서 책임을 가지고 정말 이 장기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너무 정말 단편적인, 마치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몰핀 주사 정도 이렇게 맞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지금 반창고 붙이는 정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 발표한 뉴스를 보고, 정부 대책을 보고 제가 정말 이거 가지고는 정말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민생경제점검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회의에서 이제 현재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현재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가운데에서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분이 건설교통부 장관 박상우 건설교통부 장관인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생경제점검회의인데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 거는 건설 경기를 다시 살리겠다. 그냥 불쏘시개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꺼져가는 이 건설 경기를 살려서 그래서 경기를 좀 부양해 보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아래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이 LH가 사돌이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0호 정도, 3,000가구를 사겠다. 이 정도인데, 이거는 2010년 이후에 15년 만에 일이다.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많이 이제 경기가 나빴잖아요. 그때 이제 한 7,000가구 정도 이렇게 사들였는데, 이번에 지금 15년 만에 다시 또 사들인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네 가지 정도.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걸 이제 소위 든든 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걸로, 이건 이제 서민들에게 주로 이제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좀 싸게 그런 보증금을 내고 이제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제 세입자가 원한다면 분양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어쨌든 이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비용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온전하게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 이게 계속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적자 보조는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고, 정부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전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런 어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걸 더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현재 디임돌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우대금리인데 그 우대금리를 특히 지방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이 주겠다. 수도권과 차별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또 이 지방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지방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면, 그러면 현재 지금 너무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위 얘기하는 GDP 성장률, 경상 성장률 또는 명목 성장률이 한 3.8%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 GDP 성장률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두 개 합하면 한 3.8%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그거보다는 좀 적은 정도의 어떤 증가율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방에 대해서는 그것도 초과해도 된다, 지금 또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현재 스트레스 DSR이 지금 지난해 초에 1단계, 그리고 이제 지난해 7월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때 또 건설 경기 나쁘다고 해서 2단계 실시를 2달 또 늦췄잖아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실시해가지고 소위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할 걸 생각해서 이제 가상금리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금리 폭을 자꾸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올해 다시 또 이제 7월에 이제 마지막 3단계 해가지고 완전히 100%까지 이제 가상금리를 붙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7월 예정인 그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정말 할지 안 할지 4, 5월에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말 걱정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아무튼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한번 생각을 몇 가지 해보시면, 결국 이제 LH가 이제 모든 책임을 떠먹게 되는 거고, 이러한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은 현재 당장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아니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제 조만간 이제 관두게 될 거고, 관두면은 이제 난 몰라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임할 때만 이게 터지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정책 세워놓고 딱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LH가 그걸 떠맡는 거고,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우리 국민이 이제 이것을 떠맡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 건설교통부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 말고 전임 건설교통부 장관이 누구냐면 원희룡 장관이었어요. 원희룡 장관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도 이제 미분양 주택을 이제 LH가 뭐 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막 추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국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러한 그 악성 미분양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한 7만 5천 건 정도, 7만 5천 가구 정도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이제 공공에서 매입해달라, 이 업계에서 막 계속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보증을 다 받으면서 환매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정말 엄청난 차익을 남기면서 막 그래서 분양하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다가 이제는 또 상황이 나쁘니까 보증까지 받으면서 우리 보고 사달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주변 시대와의 어떤 마찰 때문에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분양 소극성을 세금으로 분양하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이다. 이걸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집값이 너무 비싸고 또 현재 경기 상황이 나쁘니까 그래서 지금 사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 보고 사라고 하면 이건 반시장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반양심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딱 그거예요. 이건 정말 반시장적인 그러한 것이고 반양심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정부가 왜 반양심적이에요?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만 이제 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돼, 이런 것도 반양심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좋을 때는 정말 엄청난 돈을 벌던 그러한 건설업자들이 이제 경기가 나쁘다고 하니까 정부 보고 지금 이거 좀 책임져 달라. 이거 얼마나 반양심적이냐. 또 이게 이러한 때에 이게 경기가 나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미분양 아파트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더 싸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팔려나가죠.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격이 떨어지도록 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정부 보고 이거 보증하고 매입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을 안 떨어뜨리겠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민들은 비싼 값에 그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 그래서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 샀어요. 그 당시에. 그 36가구, 이 빌라를 샀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22년도에 샀네요. 그랬더니, 이게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사겠냐.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더라도 또 이게 뭐냐면, LH는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사겠는데, 이 가격이 정말 시장 가격이 그냥 내버리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 돈이면 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LH 그거 이제 그런 감정평가하고 실제 그걸 매입하는 그 공무원들은 정말 그 돈 가지고 살 거면 그 장관은 정말 이거 그 돈 가지고 사겠느냐는 거죠. 정말 이거 국민 세금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양심적, 반양심적이고 반시장적인 이러한 정책을 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지난해에 이게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작년에 그 11월에 10월입니다. 죄송합니다. 10월에 이제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이제 참석하러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회의 끝나고 아니 회의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설업 고용을 늘리자는 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서 옛날식으로 성장시키자는 말로 들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건설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왜 금리 안 낮추냐.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이 이제 정부에서 아니면 KDI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 수요를 자극하는데 그것도 겨우 건설 경기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경기 부양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왜 옳지 못하냐. 이분 생각은 결국 그렇게 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여기 맨 밑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이게 저출산 문제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계속 더 증가해서 언젠가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제가 계속 정말 어쩌면 정말 터져라, 목이 터져라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계속 집값 띄우고 가계부채 키우고 그래서 건설경기 부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업자 먹여 살리고 그래서 소수 부자들 먹여 살리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젊은이들은 그러면 죽어사다리가 끊어져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더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은 더 낮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또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정부가 또 그런 정책을 계속 쓰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집만 사면 되네 그래서 전부 집에다 투자를 했고 그것도 다 자기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또 그것의 대부분이 다 빚으로 사실은 산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투자 여력이 없으니까 주식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계속 저평가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지만 투자 재원을 모으고 그거 가지고 설비 투자도 더 이제 최신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R&D 투자도 더 하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거 계속 집 져가지고 그래서 건설 경기 부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악순환의 악순환이다. 그것을 지금 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좀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행정부는 난 몰라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시점에 한국은행 총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런 지금 현재 경기가 좀 나쁘다 그러면 저라면 현재 소비 지금 사실 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이 가게가 특히 이거 중산층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껏 내세운 게 이 건설 경기 살리고 건설업자 살리겠다. 그래서 또 집값 띄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옳으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2월 달 지금 딱 지금이에요. 어제 그저께 나온 이게 한국에서 나온 소비자 동향 조사인데요. 이게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100보다 이게 100입니다. 여기가 100보다 낮으면 지금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4.0포인트 정도 좋아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9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얼마나 낮으냐면 여기 보면 2022년 그때 이제 건설 경기 나쁠 때 그래서 뭐 집값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또 집값 뛰어가지고 잠깐 또 소비 심리 살렸고요. 다시 좀 떨어지고 다시 또 이제 건설경이 뛰어가지고 또 살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또 코로나 때 그랬고 여기 이제 이쪽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나빴는데 그래서 이걸 살리는 것은 이걸 지금 건설경기를 띄우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이제 뭐 가계대출을 계속 독려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막 매입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근본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몰핀 주사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리어 처지를 더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담당자들은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하다 이제 관둬 버릴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은 또 누가 질 겁니까? 다 우리 국민이 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려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방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또 서울은 서울도 집값이 오르니까 여기 더 이제 낮춰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지난 13일에요. 지난 13일에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부터 이 강남 지역,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가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걸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건교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걸 갖다 덜컥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덜컥 풀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무슨 허가를 받지도 않아도 그래도 이제 이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실제 이제 거주해야 되는 의무도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갭 투자가 또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히 이제 거기 말 그대로 이제 제일 1급지, 특급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 잠재적 수요가 이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서울의 이제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이에요. 이제 막 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강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서초라든가 용산 이 지역이 갑자기 다시 또 올라 버렸어요. 이미 지금 그 집값 양극화가 이게 서울과 지방 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는 것도 지금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서울에서도 이 강남 3구 아니면 마용성 이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또 그런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이런 사회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한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좀 적어도 잡아줘야 되는 도리어 또 더 이것을 더 띄우는 정책을 쓰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능하면 정부가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경기가 산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지방은 지방대로 또 건설 경기 부양하고 또 서울은 서울대로 건설 경기 부양해서 이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만드는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기하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